가장 먼저 이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실을 수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곡이 분명히 방송되고 있음에도 다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고 있는 한 그 멜로디는 절대로 당신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풍요, 건강, 사랑, 자유와 같은 미래를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 해도 현재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결핍, 불안, 분노의 파장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미래는 결코 수신할 수 없습니다. 주파수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다른 현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양자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실제합니다. 그것은 마치 TV에서 수많은 채널이 동시에 방송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이 리모컨으로 특정 채널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없죠. 당신의 의식이 바로 그 리모컨이며 어느 채널에 맞출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분노나 불안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 현실을 겪게 됩니다. 반면 사랑과 감사의 채널에 맞춘다면 그와 같은 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해야 길 안내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명확히 선언해야만 우주가 당신을 위한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풍요를 선택한다라고 명확하게 의도를 세우면 당신의 의식은 그 주파수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지가 불분명한 상태로는 그 어디에도 제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마치 한 장의 레코드판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 위에 깊은 홈으로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그 홈 위에 바늘을 올릴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내게는 항상 같은 문제만 반복될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똑같은 레코드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면 새로운 홈을 새겨야만 합니다. 즉,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학계는 이미 의식의 주파수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당신이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 뇌는 주로 베타파를 방출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알파파, 더 나아가 세타파가 활성화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며 새로운 미래의 이미지를 하나의 현실로서 뇌에 뚜렷이 새겨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뇌파 측정을 통해 수천 명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뇌보다 훨씬 막강한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심장의 전자기파는 몸 밖 수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품을 때 이 전자기장은 매우 조화롭게 정렬되며 외부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감정을 선택하는 행위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창조 활동입니다. 양자물리학에는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누군가에 의해 관찰될 때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하나로 확정합니다. 관찰되지 않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죠. 당신의 의식이 바로 그 관찰자입니다. 당신이 의식을 집중하고 감정을 쏟아부은 바로 그 가능성이 무한한 잠재성 중에서 하나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미래는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며 당신이 의식이라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맞추고 감정이라는 에너지로 신호를 증폭시킬 때 바로 당신 앞에 현실로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본질이 있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미래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행복해져야지. 돈이 생기면 안심해야지. 사랑받으면 감사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먼저 행복을 느껴야 건강이 찾아옵니다. 먼저 안심을 느껴야 풍요가 따라옵니다. 먼저 감사를 느껴야 사랑받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과 현실화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래의 주파수의 의식을 동기화시키는 개인 실험실입니다. 당신이 명상에 몰입하면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 그리고 세타파로 점차 변화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의 기억과 외부 세계의 자극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고요한 영역 안에서 당신은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듯한 감각을 온몸에 깊숙이 새겨넣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진심으로 미래를 살고 있다고 느낄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망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몸은 그 감정에 상응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과거 경험으로 새겨진 오래된 레코드판과 같습니다. 같은 감정과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홈은 깊어져 무의식적으로 자동 재생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불안해라고 되낸다면 불안의 레코드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겐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결핍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올 뿐입니다. 명상 속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풍요롭다는 새로운 선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새로운 홈을 새기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그 홈은 깊어지며 새로운 음악, 즉 새로운 현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설령 잠시 미래를 느꼈다 해도 곧바로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다가 다시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파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을 반복하면 그 주파수에 익숙해지고 마침내 자동적으로 그 주파수를 발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 몇 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자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파수에 동조했고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안정되자 현실이 그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미래를 먼저 느끼는 행위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풍요, 사랑, 건강을 선택한다고 명확히 의도를 입력해야만 우주가 당신을 위한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결핍 상태다, 나는 환자다라고 입력하면 GPS는 정확히 그 목적지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의도를 설정하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심장 연구는 감정의 힘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 심장은 조화로운 리듬으로 파동하며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몸 밖으로까지 뻗어나가 주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즉, 감정은 단순히 내면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에너지, 신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미래를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 신호가 우주에 닿아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입자는 관찰됨으로써 비로소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의식을 집중하면 그 미래가 현실로 수렴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만 의식을 묶어두면 과거의 현실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먼저 느끼십시오.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저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명상으로 미래를 먼저 느끼고 심장을 사랑과 감사로 채우고 GPS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그때 당신의 현실은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명상할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어떤 주파수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창한 변화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매일의 사소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감사로 시작할 것인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비판의 말을 내뱉을 것인가? 사랑과 이해의 말을 건넬 것인가? 잠들기 전 결핍을 곱씹을 것인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잠들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빚어갑니다. 명상으로 미래의 주파수에 접속했더라도 일상에서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주파수는 금세 틀어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자신만의 라디오 채널을 수시로 확인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음악을 틀고 있습니까? 분노의 음악인가요? 불안의 음악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감사의 음악인가요? 라디오는 한번 주파수를 맞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잡음이 끼면 금방 들리지 않게 되므로 계속해서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파수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받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전자기장에 공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의 전자기장은 몸 밖 수 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즉, 당신의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감정 또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두려움과 분노의 주파수를 내뿜는 사람들 틈에 오래 머물면 당신 역시 그 주파수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감사를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 또한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에 동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GPS를 떠올려 봅시다. 목적지를 설정했더라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면 경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보내다 과거의 감정에 빠졌을 때는 그때마다 즉시 GPS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감사를 선택한다. 나는 풍요를 선택한다. 이처럼 의도를 반복해서 다시 설정하는 것만이 미래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라는 화학 반응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몸은 그것을 오히려 편안한 상태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미래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몸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라며 의심을 보내고 익숙한 과거의 감정으로 당신을 되돌리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몸과 뇌를 반복적으로 재교육하는 과정입니다. 명상과 일상의 선택을 통해 몸이 새로운 감정을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몸은 사랑과 감사를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이며 현실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저는 세미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명상하며 사랑과 감사를 품을 때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뇌파는 동조하고 심장의 전자기장은 정렬되며 거대한 하나의 의식장이 탄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합의식은 개인의 주파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집합의식과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될 습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주파수를 확인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음악을 틀고 있는가? 셋째,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갔다면 즉시 GPS를 재설정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미래를 앞당겨 느끼세요. 사랑, 건강, 풍요의 감정을 품고 잠드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현실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주파수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주파수는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집합의식에 영향을 주며 마침내 우주 전체에 닿게 됩니다. 이것만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장벽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과거, 경험과 감정이 깊이 새겨진 레코드판과 같습니다. 같은 생각과 감정을 반복할수록 그 홈은 더욱 깊어져 무의식은 자동으로 똑같은 음악을 재생합니다. 그래서 왜 내게는 항상 같은 문제만 생길까?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레코드를 계속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싶다면 새로운 홈을 파야 합니다. 이는 오직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반복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했듯이 뇌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고 새로운 감정을 반복하면 뉴런들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낡은 회로는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 새로운 홈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매일같이 생생하게 그린다면 뇌는 그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GPS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가 목적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GPS는 계속해서 그 현실로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면 GPS는 정확히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적지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다시 설정한다면 GPS는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에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다라고 머리로 되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그래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몸이 받는 신호는 결국 불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감정을 먼저 체험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이미 건강해진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풍요를 원한다면 이미 모든 것이 채워진 듯한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이미 사랑받고 있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감정은 전자기장을 만드는 강력한 신호이며 바로 그 신호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당신이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채널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 방송, 즉 현실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나는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채널로 돌린다면 새로운 방송이 시작됩니다. TV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명상 상태에서는 낡은 레코드의 반복 재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뇌파가 알파, 세타파 상태로 바뀌면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훨씬 깊이 새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명상 속에서 미래를 앞당겨 느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 잠재의식은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며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잠재의식은 수십 년간의 반복으로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며칠, 몇 주 만에 바꾸려 하면 낡은 프로그램의 힘에 밀려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반복해서 새기다 보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양이 질로 전환되면서 한꺼번에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옥이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캔버스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선택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그것을 반복할 때 미래는 반드시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명상을 통해 미래의 감정을 미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파수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디오 다이얼을 한 번 맞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잡음이 섞여 주파수가 틀어지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정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명상으로 미래의 주파수에 접속했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직장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긴장감이 그 주파수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파수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했어도 차가 경로를 벗어나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처럼 당신도 일상에서 수시로 주파수를 벗어날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설정할 기회입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감사를 선택한다.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이렇게 재설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잠재의식은 그 선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는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만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죠. 따라서 미래를 느끼는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훈련법입니다. 단 3일 만에 효과를 보려는 사람은 기존의 강력한 회로에 밀려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1일, 90일 꾸준히 이어가면 새로운 회로가 우세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새로운 자신을 자연스러운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바꾸는 동력은 감정입니다. 생각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습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감사를 느낄 것. 하루 중 불안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심호흡하며 감사의 감정으로 전환할 것. 밤에 잠들기 전 사랑과 풍요의 감정을 품고 잠들 것. 이것을 반복하면 감정 자체가 새로운 습관이 되고 심장의 전자기장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신호를 계속해서 발산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에 머물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나타납니다. 몸은 과거의 화학 반응에 중독되어 있어 익숙한 예전의 상태로 당신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난 안 되나 봐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프로그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가장 큰 저항은 변화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 그 벽을 돌파하면 그 너머에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과거의 채널로 돌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결핍, 불안, 분노라는 낡은 방송을 다시 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언제나 당신 손에 있습니다. 사랑, 감사, 풍요라는 채널로 의식적으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선택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미나나 명상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뇌파와 심장 리듬이 동조하면서 전체 에너지장이 조화롭게 정렬됩니다. 이 집합의식은 개인의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같은 주파수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주파수는 한 번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GPS를 재설정하듯 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하세요.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라 반복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세요.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어 잠재의식이 자연스레 미래를 받아들이게 하세요. 가장 큰 저항은 가장 큰 변화의 신호입니다. 집합의식은 당신의 주파수를 지지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확실하게 현실로.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확실하게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 창조의 진정한 핵심은 당신이 이미 창조주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소원이니 들어주고, 저건 나쁜 소원이니 안 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그저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내보내면 사랑을 비춰주고, 불안을 내보내면 불안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미 음악을 송출하고 있듯이 무수한 미래는 양자장 속에서 항상 방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그 미래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결핍의 주파수에 머무른다면 결핍의 음악만 평생 듣게 될 겁니다. 반대로 사랑, 감사, 풍요의 주파수로 다이얼을 돌린다면 완전히 다른 음악이 당신의 현실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TV에는 수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전쟁 다큐멘터리도 있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도 있죠. 어떤 방송을 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리모컨은 바로 당신이 쥐고 있으니까요. 왜 내 인생에는 슬픈 일만 가득할까? 라고 한탄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단지 슬픈 채널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라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에 도착하려면 먼저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순간 우주는 경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길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PS가 결국 우리를 목적지까지 정확히 안내하듯 우주 또한 가장 완벽한 경로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풍요를 선택한다. 그 선언이 바로 미래의 현실을 움직이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과거를 반복 재생하는 낡은 레코드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을 떼어내고 새로운 홈을 새기는 것 또한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몸은 새로운 화학 반응을 배웁니다. 마침내 과거의 낡은 홈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음악이 당신의 삶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보여주듯 심장이 발산하는 전자기장은 몸 밖으로 퍼져나가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과 감사의 감정은 이 전자기장을 조화롭게 만들어 외부 현실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당신이 미래를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을 품을 때 그 강력한 신호가 우주에 닿아 현실을 빚어냅니다. 양자물리학은 말합니다. 입자는 관찰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은 당신의 의식을 통해 하나의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미래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만 의식을 묶어두면 과거는 영원히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먼저 느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면 현실은 반드시 변합니다. 당신이 사랑과 감사를 선택하면 그 현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건강과 풍요를 선택하면 그 현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며 당신은 그저 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